자, 오늘은 성인지 감수성 트러블 41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5번 성인지 감수성 학교 및 사회 시스템으로 침투하다.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부터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성인지 담론이 사회 각 분야에 어떻게 침투하여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초, 중, 고교의 성교육 수업에도 성인지 교육 요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성교육, 성평등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 치고 성인지 감수성을 다루지 않는 이들이 없다. 성폭력 문제를 상담하는 여러 단체들도 성폭력 발생 문제를 젠더 고정관념 때문이며 성인지 교육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다. 공무원 및 각 기관, 단체, 기업 등이 의무적으로 받는 성평등 교육의 핵심도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 심지어 일선 소방관들까지 성인지 교육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교육 역시 성인지 감수성 강조가 빠지지 않는다. 최근에는 학부모 대상 온라인 성평등 교육 신청을 받으면서 교육의 목적이 성인지 감수성 향상이라는 안내장을 발송하였다. 초등학교 성교육 교재 역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이유라고 하였다. 이처럼 성인지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까지 대상이 됐다. 네, 여기 보면은 성인지 교육 이것이 이제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이 좀 배운다라고 했어요. 이 성인지 교육은 이제 젠더 페미니스트들을 키우는 교육이라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 성폭력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다 성폭력의 잠재적 가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폭력 발생 문제를 젠더 고정관념이 원인이며 그래서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쭉 들어가요. 그래서 남자들을 주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교육하냐? 여성 우월적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대체로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좋은 일종의 이제 성폭력 예방 교육도 실제로 있어요. 그 건전하고 이 바른 우리가 하는 차원에서 이제 성폭력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은 뭐 괜찮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은 전제가 남자가 잠재적인 가해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해자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근데 그 교육시킬 때 단지 성폭력 예방 관련된 내용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성 그리고 이제 여성 우월주의적인 것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역차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교육시키는 것이 바로 이 젠더 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이 동성애 관련된 것이 역시나 성인지 감수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것을 통해서 이번에도 보세요. 무슨 트랜스젠더 2명 죽었잖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댓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 개인이 죽은 거는 안타깝지만 사회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되게끔 해달라고 하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이 이제 지배적이에요. 남군으로 입대를 했으면 남군으로 전역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자기가 여성이 됐으면은 뭐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될 수도 없지만 그렇게 자기가 수술을 받았다고 하면 전역하는 것이 맞죠. 어떻게 여군으로 바꿔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하려면은 자기가 여군으로 다시 입대를 해야죠. 그리고 여군으로 입대할 때 그 조항들이 맞는지도 그걸 살펴봐야지 자신들이 원하는 거 마음대로 다 해놓고 이것이 차별이다. 이런 것들을 철폐하자. 세상은 우리를 혐오한다. 감수성이 부족하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젠더 메인스트리밍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책 이런 것들 하나로 입원해서 보세요. 오늘 뉴스 떴죠. 그 하사관 죽으니까 군 인권센터 뭐시기 거기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모금합니다. 해놓고 자기네들 단체에다가 걸어놨어요. 후원 걸어놨단 말이에요. 여기다 후원해 주시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 사건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제대로 돈이 안 가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면서 이 약자 프레임 그리고 우리가 혐오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인권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해달라. 좀 이런 식으로 다 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정책들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단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여러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학교 관련돼서 이런 교육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이번에 인천에서도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반대 시위했었죠? 학교 인권 구성원 학교 구성원 인권조례? 네, 그것도 그렇고 서울시도 또 무슨 뭐 있잖아요. 네. 오죠? 오늘 또 기자회견 하죠? 그게 뭐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저께는 동성애자들 단체가 나와서 기자회견 했어요. 우리들 봐달라. 뭐 차별을 없애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고, 오늘은 이제 우리 쪽 동성애 반대 진영에서 지금 그렇게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얘네들이 하는 패턴들을 보면서 얘네들의 전략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지금 주로 이제 디펜스를 하잖아요. 디펜스. 근데 좀 선제적으로, 근데 이해가 가는 게 지금 선제적으로 잘 되고 있어. 그냥 잘 되고 있는 거에다가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얘기를 한 것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다시금 이제 응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양새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여튼 그래서 이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네. 이게 우리나라의 페미니즘이 대부분 정서가 이제 반대하는 정서로 돌아서고 그것이 지배적이어도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페미니스트들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뛰어가면은 뭐가 생기죠? 바람의 저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에 부딪히는 건데, 그래서 계속 달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페미니즘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걸 봤어요. 그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동유럽 여성이 아름다운 이유 이런 거, 이제 말 그대로 뭐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뭐 이쪽 라인들 이제 여성들이 뭐랄까요, 외모적으로 되게 좀 뛰어난 우월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을 봤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딱 페미니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더라하고 막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뭐 수술을 뭐 받는다더라. 그러니까 고정관념, 성별 고정관념이 너무 짙어서 수술을 자주 받고, 그 다음에 뭐 코르셋이 너무 뭐 이렇게 해서 개미 허리와 뭐 큰 가슴을 굉장히 강조한다더라. 뭐 이러면서 다 말 그대로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그냥 생물학적으로 그런 사람들조차 그냥 재해석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외모가 뛰어난 것은 막 수술도 받고 성형외과도 가고 전신 수술도 받고 코르셋 때문에 허리를 일부러 더 잘록하게 하고 막 이렇게, 심지어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갈비 절단해가지고 더 이렇게 잘록하게 하고 뭐 그런 말까지 그냥 서슴지 않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좀 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가? 학생들이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청어람 제가 가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걔네들 좀 전략 좀 정보 좀 받으려고. 그러니까 뉴스레터들이 날라와요. 이번에도 보면은 무슨 뭐 페미니즘 뭐 어쩌고 그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뭐 사적인 페미니즘, 저자의 그런 책을 놓고 그 저자가 직접 한다고 하는데 뭐 전체적인 그런 페미니즘을 아우르는 그런 공부들을 하겠다. 이제 제가 예전에 대학원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이거든요. 네, 정말 쓸데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페미니스트들 안에서도 결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결이 많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기네들끼리도 이단이 너무 많고, 네. 근데 그 이단들을 서로 어떻게 상호 존중할까? 뭐 이런 내용들인데,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 세대들이 이런 뭔가 깨어있고 젊은 세대들에게 이 시대에 무슨 외침을 한다라고 했던 이전의 단체들이 이렇게 변질되고 본래 발톱을 드러내면서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런데 열광하잖아요. 그런 교육들을 계속 지금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카도시 TV를 통해서 또 카도시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런 좋은 교육들, 올바른 교육들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42페이지. 학교 연간 15시간 이상 성교육 의무화 실시, 성인지 감수성 키우기. 여성 단체와 페미니스트 세력은 페미니즘 담론 부상 이후 수년 전부터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의무화 교육 지금 당장 실시하라는 성명문을 수차례 발표하며 압박해왔다. 이들의 요구에 따라 정부도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었다.
문재인 정부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페미니즘 교육은 인권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초등학교 때부터 기본권 같은 보편적 인권을 비롯한 통합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공식 답변을 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학생은 연간 15시간 이상 성교육 의무화가 전면 실시되었다. 그러므로 성인지 감수성은 빨리 배우고 실천할수록 좋은 것이라 주장한다. 초중고 성교육, 성평등 교육 과정에 자연스레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성교육은 생물학적인 성을 다루는 성교육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성, 젠더에 대한 인식을 가르친다. 성별 역할, 젠더 롤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생물학적 성, 즉 타고난 성은 고정관념이며 여성과 남성에게 부여된 역할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별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남녀 이분법적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그러한 것이 성인지 감수성 향상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결국 남녀의 성별 정체성을 없애자는 것이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주디스 버틀러가 얘기하는 것처럼 젠더 해체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카도시 TV에서 하는 오세라비 작가님 그 페미니즘 관련된 강의 있죠? 네. 그 정도만 들어도 충분해요. 네, 여러분들은 더 페미니즘 공부해봤자 걔네 이론은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리고 3월 20일 날 카도시 TV가 독점적으로 송출하는 이 현숙경 교수님의 페미니즘 이해하기 요거를 또 들으시면은 거의 페미니즘에 대해서 다 이제 정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 책을 끝내면서 우리가 이 책을 다 보면 이제 페미니즘 더 공부할 거 없습니다. 네, 이어서 해주세요. 남녀 학생들 간의 외모나 신체 부위에 빗댄 가벼운 농담이나 위트, 유머조차 성인지 감수성이 뒤떨어졌다는 식으로 받아들인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전에 남성들이 굉장히 성적인 농담을 많이 하고 이 외모를 가지고 특별히 여성의 외모를 가지고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놀리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그 여성뿐만 아니라 이 남성 같은 남성 혹은 여성이 남성에게 뭐 외모가 어떻다, 얼굴이 어떻다, 얼평이라고 하죠. 얼평, 얼굴 평가. 이제 얼굴 평가를 한다든지 몸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좀 지양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교육에 있어서 이런 젠더식 교육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성희롱적 이게 그냥 성희롱이죠. 성희롱 예방 교육 차원에서 충분히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페미니스트 제가 가르침 받았던 교수가 얘기했는데 사실 좀 공감도 일정 부분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감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건축 쪽에서 전공을 했단 말이에요. 여성인데. 그러니까 다 남성들하고 일할 거 아니에요. 남성들하고 일하니까 남성들이 얘기하는 그런 성적인 농담 막 이렇게 치근덕대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던 페미니스트 한 분도 신문사나 이런 데들을 좀 다녔는데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네, 성적인 차별 그리고 성희롱적인 발언들 아직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가 기독교 문화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상 가면은 아직도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뿌리 뽑아야죠. 그리고 그런 예방 교육은 해야죠. 근데 그것을 성인지 이런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한다는 게 사실 우리가 좀 더 좋은 대안들을 먼저 교육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 이 카도시 아카데미에서도 생각 있으신 선생님은 성희롱 예방 이런 것도 한번 나중에 시연회 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거 하신 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시연회 때 그런 성예절, 성희롱 예방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심리 차이 어떻게 서로 잘 배려할 건가. 근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것만 하면 안 됩니다. 여성도 남성에게. 네. 요즘은 되게 심한데요. 네. 여자가 남자한테 성희롱하는 거. 네, 요즘은 오히려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PC주의 그 시각이 껴있는 게 여자가 남성에게 하는 거는 그게 괜찮은 거예요. 왜? 남성이 강자고 여성이 약자니까.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잘해주는 기업들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막 강성 노조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막 파워 깽판 치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약자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프레임이. 그래서 막 많이 막 맞고 살고
얘기도 못하고. 근데 참 그러죠? 희한한 게요. 우리가 약자를 되게 보호하자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잖아요. 네. 근데 또 되게 희한한 심리가 약자가 이렇게 되게 밝고 명랑하잖아요.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을 되게 싫어해요. 약자는 무조건 우울해야 되고 약자는 기쁨이 있으니까 웃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어떤 간증을 하나 봤는데도 네. 그분이 선천적으로 병이 되게 많아. 또 되게 아픈 사람이야. 근데 이분이 되게 밝게 명랑하게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막 이러니까 댓글이 너무 무섭게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것들도 시기 질투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만들어진 이미지죠. 약자는 이래야 된다. 네. 거기에만 맞아야 되는 네, 그리고 강자는 다 그거잖아요. 다 악이잖아요, 그냥.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역자들 중에 설교를 통해서. 부자는 그냥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치면은 뭐 성경에 있는 부자들은 다 나쁜 사람이네?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보고, 그 강남에 가면은 거기 교회 안에 앉아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럼 다 죄인인가요? 물론 다 죄인이죠. 약자도 죄인이고 강자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구원이 필요한 자들인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그런 방식으로 보는 건 이제 복음이 아니라 이제 이들에게 복음은 이런 게 이제 복음인 거죠. 이 인민해방. 그러니까 민중신앙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가 이 신학에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오염되고 변진된 거.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고 있는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당연히 이건 거쳐가는 겁니다. 하지만 윤리적인 것이 복음적인 것은 아니에요. 네, 이것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이들 윤리적인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복음이 없는 그런 윤리는 충분히 세상도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진짜 맹자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 시대 가운데 분별해서 이 젊은 사역자들이나 좀 뭔가 잘 나가고 깨어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쫓는다라고 하는 사역자들을 무조건 맹신하지 말고 오히려 저는 약간 왜 그렇게 쫓지? 어떤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있지? 이런 것들 좀 보거든요. 네. 그래서 찬양 사역하시는 분들도 보면 제가 좋아하는 찬양 사역으로서 딱 꼴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중에 이제 사람들이 청년들이 열광하는 찬양 사역 팀들을 이렇게 보면 가사를 보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열광하고 많이 사용하고 예배 때 쓰고 그러는데 한 팀은 굉장히 경배, 단어, 찬양, 올려드린다 막 이런 예수님이 많이 나오고 막 이런 찬양 가사를 쓰는 반면 한쪽은 자기 고백적인 찬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성적. 저희 아이들과 뭐 들을 거나 이럴 때 이제 그쪽은 안 듣는 편인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하냐 할 때 결국에는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위로 하나님이 나를 위로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런 반대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고 그런 것들을 볼 때 또 그런 방법. 네. 그래서 그거 잘 얘기하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교회는 많이 커지고 있는데 사실 좀 신학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나 중심적인 게 많아요. 나는 사실 안 중요하거든요. 네. 나를 100트럭, 뭐 10,000트럭 뭐 갖다 줘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게 안 돼요. 네. 어차피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고 이것이 주기도문에도 너무 잘 나타나 있잖아요. 주기도문 강해하고 하니까 저희 성도님들도 이전에 막 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본문이 잘 드러나면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구했던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갖고 계신 그 초월성과 전능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밖에 없어서 이걸 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보통 어때요?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가 일산에서 강의할 땐 그거 다 얘기했는데요. 야곱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축복을 맹목적으로 받기를 원했다가 받으니까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룰 수 없어서 그가 하란 땅으로 갈 때 저쪽
이 홍해가 아니라 사해바닷길로 해서 넓은 길로 해가지고 하란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가 택한 길은 어디냐면요. 그 베델로 올라가는 길 쪽을 택합니다. 3일 길 정도 걸리는데 첫 번째 그래서 머물 수 있는 관문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 어디죠?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이죠. 네. 약속의 땅으로서 조카 롯하고 헤어졌을 때 그쪽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원래 조카 롯한테 네가 좌든 우든 네가 선택하는 곳을 너에게 네가 하고 내가 반대하겠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조카 롯이 약속의 자녀였으면 어딜 택했어야 돼요? 그렇죠. 이 가나안 땅을 택했어야 되는데 그는 가나안 밖의 땅을 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 여지가 있어서 헤브론 땅을 택해서 아브라함이 머물거든요. 자, 왜 그 코스를 갔겠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요. 그 다음에 한 이틀 길인가 더 가서 어디에 머물죠? 베델에 머물러요. 자, 베델에 머물고 그 아래쪽으로 가면 더 이제 북쪽이죠. 근데 지형상 아래쪽이야. 아래쪽에 보면 어디가 있냐면 세겜이 있어요. 세겜이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거기 갔을까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와서 어디 정착했죠? 세겜 땅에 정착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날 저녁에 베델에서 머물고 있다가 다음날 내려가면은 세겜인 거죠. 그리고 베델도 이제 아브라함이 거쳐갔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데 무엇을 보죠? 꿈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이게 사닥다리인데 이 사다리가 아닙니다. 계단이에요. 그 계단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보면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인 겁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의 지구라트라고 해가지고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만드는 건 신전 같은 높이 하늘까지 다 있는 그런 계단. 그 계단에서 오르락내리락한 천사들을 보고 제일 위에 누가 계세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관하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결정권자로 거기 계시는 거예요. 자, 여지껏 내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누렸던 축복을 막상 받고 보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본인 결혼도 안 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과 너의 이름으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뭐 결혼도 안 하고 자식들도 없는데 어떻게 이뤄요?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은 누가 다 차지하고 있죠?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구한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핵심은 야, 보라라는 그런 성경의 원어에 보면 하나님께 딱 집중시켜요. 그 장면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야곱의 이야기의 핵심이 15절에 다 모여지는데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별로 강조가 안 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엄청난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이게 막 끌어모아서 참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걸 딱 들었을 때 그냥 입이 딱 벌어지고 이 심정지가 올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딱 얘기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자,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 쭉 거친 다음에 야곱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 제가 하란 땅에 갔다 올 때, 다시 올 때 무엇을 구했냐면 일용할 양식 그리고 한 벌 옷을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과 한 벌 옷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 봤는데 많은 재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약속의 땅에 갔다 오면서 이루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구성들을 가지고 오게 돼요. 예.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돌아왔을 때 한 벌 옷하고 일용할 양식만 가져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 이제 쭉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데, 하여튼 잠깐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예. 찬양사역자. 찬양사역자. 예. 그래서 이 야곱이 보고 구했던 것, 그가 바라봤던 것,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 약속의 땅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형님을 만나고 그 만나기 전에 이제 또 사건들이 있었죠. 브엘세바가 아니라 브니엘에서 그곳에서 이제 씨름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세겜 땅에 와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드리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에 사실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사실 우리가 이런 거 왜 해요? 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계속해서 이 세상이 막 이렇게 하고 믿는 자들도 막 거기에 막 빨려 들어가고 옳다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강의하고 막 공부하면서 유명해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시편 같은 데 보면은 우리 자기 중심적인 고백도 있어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자기 중심적인 고백의 퍼센테이지하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시인들이 자기 고백을 왜 했느냐? 결론이 다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 찬양으로 끝나요. 하나님 찬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문제인 그런 시대이다. 네. 아, 네. 참 그런 것들이 문제다. 이 시대 가운데. 네, 네. 맞아요. 하여튼 뭐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냥 뭐 우리가 이 스터디를 할 때 그냥 지식적인 내용만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들도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이루면서 나갈지. 그리고 그 야곱 이야기를 보면요. 이 야곱이 받은 축복은 야곱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손주 세대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오는 여러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큰 하나님 나라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삶을 바라보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자녀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삶을 드리고 그와 같이 구현해낼 것인가.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광. 그래서 사람의 영광으로 가니까 이 신약 시대 때 공간복음서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 영광을 추구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보기엔 좀 출세했어도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자기 영광과 사람 영광 추구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네. 이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네, 카도시 사역도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인간 영광 추구하면요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네. 자, 이야기가 좀 또 다른 데로 많이 갔지만 또 이어 읽어주세요. 성교육 강사들의 단골 내용은 이렇다. 남학생들은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 여성이 싫어하거나 불편해하는 언어 사용이나 스킨십은 폭력이다. 그러므로 성인지 감수성은 남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감수성임을 강조한다. 이는 남학생들에게는 억압적이며 또 다른 성차별을 야기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계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도외시한다. 학교 현장은 남녀 학생들의 갈등으로 인한 간격과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인가? 학부모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실시. 근래 서울 강북구 한 초등학교는 고학년 학부모 대상으로 2020년 학부모 온라인 성교육 신청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다. 가정통신문에 의하면 교육의 목적은 학부모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자녀와의 소통 역할 강화라 명시되어 있다. 학부모 맞춤형 온라인 성교육으로 약 한 달간 총 40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교육 전문가 2인과 학부모가 팀을 이루어 토의 토론 방식이었다. 성교육 강사진은 서울시립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 소속이었다. 청소년 성교육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기관은 여가부 산하 양평원이 대부분 담당하며 외부 기관으로 전국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있다. 이 기관은 여성가족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된다. 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을 받아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 매칭으로 집행된다. 현재 전국 58개 센터가 있으며 대표적인 기관이 서울 소재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이다.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성 전문 교육 기관이다. 특히 최근 추세는 포괄적 성교육을 내세우는데 이는 성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성교육으로 성소수자들의 권리 옹호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확대 교육한다.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이런 성교육 방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실천하는 기관이다. 학부모들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진행한다면 성교육 강사진의 자질과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교육 방향성에 대해 과연 학부모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
학부모들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이란 명분으로 실시되는 교육이 바람직하고 이상적인지 정확한 인식과 판단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네, 근데 부모님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판단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선생님께서 발견하신 인천에 있는 모 대형교회 평생교육원에서 성교육 필요하다고 강사진 꾸렸는데 어디서 다 가져왔죠? 성문회센터에서 다 가져와가지고 무슨 뭐 젠더, 페미니즘, 동성애 이런 것들을 교육한다고 교회에서 그냥 대문짝만하게 그냥 걸어놓고 모르는 거예요. 얘기해 주니까 화들짝 놀라는 거죠. 이번에 또 심화교육 받았는데 네. 거기에 계신 교수님이 심화교육 하러 오셨어요. 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선생님들도 이거 한다고 하면 지원해서 넣으세요. 넣어서 왜냐면 다른 엄마들 못 듣게. 그리고 거기다 막 토의할 때 막 항의도 하고 그러세요.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리고 그런 것들 자료 다 빼오세요. 빼와서 다 기사화 시켜서 풀어버리게. 근데 이제 자료를 빼와서 기사화를 시킬 수 없는 게 뭐냐면 서약서를 써요. 저희 같은 강사진들은. 그럼 나중에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것도 저희 쪽도 변호사들 빵빵합니다. 저는 그래, 아예 네. 그만두고 나와서 네네. 이제 아니까 네네. 그래서 사드리려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 변호사분들한테 자문을 하면 돼요. 네. 이런 것들 디펜스 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충분히 이게 문제가 있으면 아마 알 권리나 뭐로 인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친구들은요, 뭐 법 하면은 사실 우리 법 얘기 들이밀고 하면 모르니까 막 벌벌 떨잖아요. 예, 법이 근데 그렇게 막 뭐랄까요?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모르니까 그냥 법 막 얘기하면은 막 무조건 이렇게 위축되고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는 서약서를 안 썼는데 제가 이제 저희 딸이 다니는 학교에 그 성평등 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교장쌤, 교감쌤, 보건쌤 만나가지고 항의를 했거든요. 이 교육하지 마라. 네네. 근데 제가 속해 있는데 와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곧바로 그쪽으로 이제 연락이 갔겠죠. 이래서 그래갖고 그때부터 막 그런 걸 강화를 시켰어요. 그렇구나. 강사진들 서약서 쓰라 이런 거.